저희가 뭐 클래스를 설계하거나 클래스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라이브러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그죠? 네. 뭐 사용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해당 문서를 찾아보시고 문서를 보시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도 금방금방 익히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자꾸 잔소리처럼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문서를 보시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물론 문서가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만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그 문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용어들을 많이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세퍼레이터, 델리미터 이런 몇 가지 특정한 단어들 이외에 그런 어떤 용어들 이외에 뭐 오브젝트라든가 클래스라든가 뭐 리턴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네.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 그런 의미들을 파악을 하시면 오브젝트라는 용어가 나오고 뭐 스트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뭐 리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뭐 아규먼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혹은 뭐 파라미터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문서들이 대부분 그런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대한 그 이해만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전체를 다 해석하지 않더라도요. 특정 몇 개 단어들만 가지고서 대충 어떤 그 일을 하는 그런 메서드인지 혹은 함수인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가지고 다 파악이 안 되면 함수를 써보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사용을 해보면서 그 리턴되는 결과라든가 그런 동작 방법들을 비교해보면 문서랑 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이 문서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자꾸 문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문서를 같이 보면서 수업을 해드리는 이유가 그걸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면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새로운 주제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새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콜앱 노트북을 새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제목을 먼저 바꿀까요? 저희가 25번인 것 같군요. 파이썬 25번 파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해주세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이나 혹은 뭐 머신러닝을 할 때 파일을 읽고 쓰고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아요. 보통 뭐 CSV 파일을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거나 엑셀 파일을 읽어드려서 데이터 프레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가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어떤 새로운 파일로 뭐 CSV 같은 그런 새로운 파일로 라이트하고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뭐 read CSV 혹은 write CSV 혹은 to CSV 이런 식으로 뭐 read Excel 이런 함수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것만 이용하셔도 돼요. 그것만 이용하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일 read, write에 관련된 파이썬의 기본 모듈에 포함되어 있는 파이썬 read, write 기능을 설명드리는 목적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해서 파이썬이 가지고 있는 함수
사용해서 read, write 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나중에 read CSV나 write CSV 같은 그런 일들이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겠구나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뭐 텍스트 파일은 무엇이고 바이너리 파일은 무엇이구나. 이런 파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예요. 파일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파일을 쓴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읽고 쓸 때 텍스트 파일이란 그리고 바이너리 파일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콜앱은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 이 콜앱 환경 있잖아요. 콜앱 환경. 그죠? 네. 뭐 메모리가 있고 그쵸? 메모리가 있고 뭐 하드 디스크가 있고 CPU가 있고 이런 콜앱 환경은 여러분들 PC가 아니죠. 그쵸? 구글 콜앱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거기에서 가상 머신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가상 머신에서 여러분들 개인 PC에, 개인 노트북에 가지고 있는 파일을 리드하거나 라이트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가 두 번째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파일을 다루는 목적은 파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읽고 쓰고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구글 콜앱에서 여러분들 노트북에 있는 여러분들 개인 PC에 있는 그런 파일들을 어떻게 리드하고 혹은 어떻게 라이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다루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본 모듈에 있는 리드 라이트를 우리가 많이 사용할 일은 없어요. 앞으로. 기본 모듈에 있는 리드나 라이트를 많이 사용할 일은 없지만 이런 목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콜앱에 대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개인 PC 혹은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코드가 실행되는 환경은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개인 PC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접속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디에 접속을 한 거예요? 콜앱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접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콜앱은 여러분들한테 가상 머신을 임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하고 그런 모든 작업들은 이 가상 머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PC가 사양이 별로 안 좋더라도 여러분들이 임대를 받은 가상 머신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뭐 램도 되게 빵빵하고 CPU도 좋고 그런 환경이어서 실행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다. 실행 속도가 꽤나 빠른 편이에요. 단지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연결 속도만 빠르면 여기서 실행하는 코드는 굉장히 빨리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 실행 결과를 여러분들 PC에서 보는 거는 그건 인터넷 속도에 딸려 있는 거예요. 딸려 있는 거고. 네. 문제는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CSV 파일이나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파일들을 가지고 있겠죠. 여러분들 노트북에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PC에. 그럼 여러분들 PC에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콜앱에 접속한 콜앱에서 리드를 하거나 접속한 콜앱에서 라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리드나 라이트를 해보면은요, 여러분들의 PC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랩탑이나 여러분들 뭐 PC에 파일이 라이트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라이트가 되느냐 그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서두가 너무 길었고 네, 제목 넣을까요? write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쓰기. 파일 쓰기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파일을 쓰기를 할 때는요. 뭐 읽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개의 단계를 거치시면 돼요. 어떻게? 제일 처음에 파일을 연다. 파일 오픈. 두 번째, 파일에 내용을 쓴다. 파일 write. 세 번째, 파일을 닫는다. 그냥 오픈이라고만 할까요?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항상 순서는 오픈, write, close. 자, close가 굉장히 중요해요. close가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두 개의 파일을 동시에 열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엑셀 파일을 작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PC에서 엑셀 파일을 열었어요. 막 작업하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파일을 또 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막 작업하고 있는 그 엑셀 파일을 윈도우 탐색기에서 뭐 컨트롤 C, 뭐 컨트롤 X, 컨트롤 V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을 잘라내고 다른 폴더에다가 옮기고 이런 작업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파일은 다른 작업이 안 돼요. 그 열려 있는 파일을 연 프로세스에서만 리드하고 라이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일을 클로즈를 하지 않으면 윈도우 탐색기에서 그 파일을 이동시킨다거나 이런 작업이 안 돼요. 다른 프로세스가 그 파일을 열어서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파일을 열었으면 파일을 닫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닫아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파일을 리드하고 라이트 할 때 오픈만 해놓고 파일을 오픈만 해놓고 클로즈를 안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다 보면 클로즈가 되지 않은 파일을 접근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로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냥 여기 오픈, 라이트, 클로즈 이게 전부 다 함수의 이름들이에요. 함수의 이름들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오픈 함수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먼저 하고요.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네요. 벌써 주석인데도 설명을 보여주고 있군요. 파일을 넣으셔야 돼요. 파일. 그 다음에 모드 기본값이 있군요. 네, 이거는 기본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은 반드시 전달을 해야만 되는 그 필수 아규먼트고요. 모드부터는 모드, 버퍼링, 인코딩, 에러스 등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아규먼트로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기능은요. 모드예요.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인코딩이에요. 인코딩.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은 밑에 읽어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여기 파일이라고 파라미터 이름이 있죠. 이게 파일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이에요. 파일은 무엇이다. 이런 설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드라고 되어 있죠. 파라미터 이름이. 여기 있어요. 모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뭐 R이라고 설정할 수 있고 W라고 설정할 수 있고 뭐 X라고 설정할 수 있고 A라고 설정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텍스트 모드이면
인코딩.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파라미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실 때 여기 보시면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는 그 인코딩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뭐 인코딩이 뭐 플랫폼에 디펜던트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R 파일을 오픈할 때 reading 읽기 모드로 오픈하겠다. 그다음에 write W는 파일을 오픈할 때 writing 쓰기 모드로 오픈하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X라고 하는 것은 파일을 새로 만들어준다라는 뜻이고요. 파일을 새로 만들고 파일을 오픈하고 라이팅 모드로, 그러니까 쓰기 모드로 오픈한다는 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R, W, 그 다음에 B하고 T예요. B하고 T. 자, 여기서 기본값이라고 설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R이 기본값, 그리고 T도 기본값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읽기 모드 텍스트. 텍스트로 읽어드리는 게 기본값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쭉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너무 많죠? 설명이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는 파일하고요. 파일하고 모드인데 모드의 기본값은 R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RT예요. 기본값은. 문서를 읽어보면.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등등등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파일을 열 때, 파일 열기를 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고요. 메서드고 파일은 디렉토리, 즉 폴더예요. 폴더. 네. 디렉토리를 포함한 전체 파일 이름을 문자열로 전달을 하시면 돼요. 어떤 파일을 오픈할 거냐라고 하는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문자열로 주시는 거예요. 문자열로. 그 다음에 모드. 모드는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모드인데 예. 우리말로도 그냥 모드, 모드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번역이 안 되죠. 그냥 모드라고 하겠습니다. R은 read예요. read. 읽기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겠다. 읽기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겠다고요. 이거는 R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을 읽기 모드로 오픈할 때는 모드를 설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write 모드로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R을 빼버리고 W라고 써주셔야 돼요. W가 있어요. W는 write예요. write. 이거 뭐냐면 쓰기 모드다라는 뜻이에요. 쓰기 모드.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A는 append의 첫 글자예요. 이거는 추가 모드예요. 그러니까 append도 파일을 write를 하는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기존의 파일이 이만큼 뭔가 글자들이 써져 있었어요. 이렇게 글자들이 써져 있는 파일이 있었는데 그 파일을 write 모드로 열어버리면 기존에는 글자들이 다 지워져 버려요. 지워져 버리고 첫 번째 줄부터 다시 쓰게 돼요. 이게 write 모드예요. 이게 write 모드고 append라고 하는 모드는요. 기존 파일에 글자들이 써져 있으면 그 밑에부터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하는 게 이게 append 모드예요. 두 개 차이점 아시겠죠? write 모드로 파일을 열어버리니까 되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write 모드로 파일을 열어버리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다 삭제가 돼버려요. 삭제가 돼버리고 append 모드로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내용들이 유지가 되고 그 밑에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가 쓸 수가 있게끔 파일이 열리는, 오픈이 되는 거예요. 네. 요거를 해주시고요. 이 read, write, append와 함께 또 사용하는 게 뭐냐 하면 t라고 하는 모드. 이거는 텍스트 모드. 텍스트를 쓰겠다. 일반적인 문자열을 쓰겠다라고 할 때 t라고 쓰는 거고요. b라고 할 때는 이거는 바이너리의 첫 글자예요. 이진 모드로 파일을 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텍스트 파일 있죠? 확장자 txt라고 되어 있는 거. 텍스트 파일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진짜 문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는 그 문자들의 유니코드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긴 하지만 뭐 A라고 하는 문자의 유니코드, 뭐 B라고 하는 문자의 유니코드, 뭐 한글이라고 하면 한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글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뭐 그런 글자들이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read하거나 write할 때에는 텍스트 모드로 read나 write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기본값이에요. 얘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t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오픈되는 파일은 텍스트 파일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텍스트 파일들은 열어보면 뭐 문서 편집기나 뭐 노트 메모장이나 이런 걸로 열어보면 글자들이 실제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가 있죠. 눈으로, 그쵸? 그게 텍스트예요. 그게 텍스트. 근데 그럼 바이너리는 뭐냐? 여러분들 음악 파일 있죠. mp3. 동영상 파일 있죠. mp4. 이미지 파일 있죠. 뭐 jpeg 등등등. 뭐 이것 말고도요. 뭐 워드 파일, doc, 파워포인트, ppt 이런 파일들 있죠. 이런 파일들은 문자열 자체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얘네들 메모장으로 열어서 볼 수 있어요? 메모장으로 열어서 그 안에 문자들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문자가 저장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doc나 ppt도 마찬가지예요. 문자가 저장된 게 아니라 어떤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메모장으로 열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얘네들은. 이렇게 저장되는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텍스트 파일과 바이너리 파일의 차이점 아시겠죠? 텍스트 파일은 메모장과 같은 기본 프로그램으로 오픈해서 우리가 글자들을 볼 수 있는 뭐 ABC, 한글, 1, 2, 3 뭐 이런 글자들을 볼 수 있는 즉 글자들에 대한 유니코드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텍스트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뭐 음성 파일이라든가 뭐 엑셀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글자 자체가 유니코드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구성하는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인 거죠. 그런 파일을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파일을 읽거나 쓸 때에는 B라고 하는 모드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파일을 오픈할 때 텍스트 파일을 리드할 때에는 모드를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얘가 RT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read 텍스트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파일을 오픈할 때 모드를 지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write를 하겠다라고 하면 W를 반드시 W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W라고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write를 할 때에는요. T는 안 써주셔도 돼요. 근데 명시를 하셔도 되고 명시하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 단계 파일 열기예요. 서두가 좀 많이 길었죠. 네. 요거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 파일 열기를 제일 처음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오픈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오픈 파일이라고 하는 곳에 파일 이름을 주시면 돼요. 자, 뭐라고 할까요? hello라고 할까요? hello.txt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모드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모드 주셔야 돼요. write 모드라고 주셔야 돼요. write라고. 쓰기다. 쓰기 모드로 파일을 오픈해 주세요. 란 뜻이에요. 자, 여기서 모드는요. 요렇게 쓰셔도 돼요. 텍스트, write 텍스트. 텍스트를 write 하는 모드로 파일을 오픈해 주세요. 라고 쓰셔도 돼요. 근데 t는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 텍스트예요. 그래서 t는 생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렇게 쓰는 건데 t가 텍스트 모드가 기본값이기 때문에 t는 보통 생략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파일을 오픈을 했어요. 파일을 오픈을 했죠. 그러면 F라고 하는 거는 오픈된 파일 객체가 돼요.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F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실 여기까지가 돼야 됩니다. 3번인데 파일 클로즈까지가 돼야 돼요. 이게 파일 닫기예요. 일단 해보죠.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이 이게 뭐냐면 F라고 하는 거를 출력한 내용이에요. F라고 하는 게 뭐다? F라고 하는 오픈이 되면 오픈된 거는 뭐냐면 텍스트 IO 래퍼라고 하는 클래스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긴 해요. 파일을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은 텍스트 파일이고 hello.txt라고 하는 파일이고 그 다음에 write 모드로 열려 있고 자 인코딩은 뭘로 되어 있다? UTF-8로 인코딩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구글 콜앱에서 임대한 가상 머신은 리눅스를 OS로 사용하는 가상 머신이에요. 리눅스에서 기본 인코딩 타입은 UTF-8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을 저장하실 때 그 텍스트 파일은 UTF-8이라는 인코딩을 가지고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윈도우에서 저장되는 그런 타입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UTF-8이라고 하는 인코딩을 사용했다라고 되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열었다가 닫기만 했어요. 열었다가 닫았으면 파일이 만들어져 있겠죠. 어디 만들어져 있을까요? 옆에 이거 보이세요? 폴더 모양 보이세요? 폴더 모양. 여기 확장해 볼게요. 여기 확장하시면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있죠? hello.txt가 있어요. 여기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렉토리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PC에서 어디를 접속해 있다? 구글 콜앱을 접속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 구글 콜앱에서 가상 머신 하나를 임대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가상 머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PC인 거예요. 콜앱이 굉장히 많은 가상 머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개의 PC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PC 하나를 빌려서 온 거란 말이에요. 파일도 어디에 저장이 된다?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폴더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PC가 아니에요. 어디에? 가상머신이에요. 가상머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제 했었던 파일 오늘 연결 끊어져 있잖아요. 그죠? 연결 끊겨 있죠.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가상머신을 빌려오는 게 아니죠.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임대를 받으면 보통은 새로운 가상머신을 임대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저장했던 파일 어떻게 될까요? 연결 끊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완전히 바로는 아니지만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여기 파일들을 남겨둘까요? 남겨두지 않을까요? 남겨두지 않아요. 왜?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A라고 하는 사람이 가상머신 빌려서 쓰다가 연결 끊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연결했을 때 또 얘를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사람 작업했던 거 남아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되는 이 파일은 콜앱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자동으로 삭제가 돼버리는 파일이에요. 그럼 딴 데다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거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콜앱을 사용하실 때 만드는 파일이 저장되는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느냐? 콜앱 가상머신에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콜앱 가상머신에 저장된 파일은 콜앱과 연결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텍스트 파일은요. 콜앱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볼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이쪽에 열리죠. 네,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 이렇게 메모장처럼 텍스트 파일이 열려요. 근데 우리가 write를 하나도 하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파일. 아무것도 없는 비어있는 파일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네. 요거 X 표시 누르면 또 닫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더블 클릭해서 파일을 열 수 있고요. X 표시해서 닫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의 내용을 보고 싶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메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저장된 내용을 보실 가상머신이 가지고 있는 폴더 구조와 가상머신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 파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됐습니까? 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가 파일을 오픈하고 파일을 닫는 과정이에요. 어렵지 않죠? 오픈, 클로즈. 자, 오픈은 함수일까요? 메서드일까요? 함수. 네, 맞아요. 사용할 때 앞에 뭔가 붙이는 게 없잖아요. 그죠? 뭐뭐점 하고 붙이는 게 없죠. 오픈은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클로즈. 클로즈는 함수일까요? 메서드일까요? 메서드. 여기도 나오잖아요. 메서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객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일이라고 하는 객체를 클로즈 닫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누구를 닫아주는 거예요? 자기를 닫아주는 거예요. 그죠? 셀프. 자기를 클로즈 해주는 게 클로즈 메서드예요. 그러니까 이 파일을 다룰 때에는 함수도 사용이 되고요. 일단은 오픈하는 거는 함수가 오픈을 해요. 오픈하는 거는 함수가 오픈하는데 오픈된 결과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write, read, close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열려져 있는 오픈된 파일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픈된 파일 객체, 오픈된 그래서 이게 변수를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는 이 파일 객체에 read라든가 write라든가 close와 같은 메서드들을 이용해서 필요한 기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오픈이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write, 쓰기. write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쓰는 건 어떻게 쓰면 되겠다? f.write가 있어요. write.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write입니다. 자, 여기서는 영어로 써볼게요. 첫 번째는 hello. 그 다음에 f. 또 한 번 write를 또 해볼게요. write. 자, 이번에는 한글로 써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볼게요. 쓸까요?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 write가 콘솔 창에 써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write는 콘솔 창에 쓰는 게 아닙니다. 어디다 써주는 거예요? 오픈된 파일에 write 할게요. 무엇을? 문자열을. 오픈된 파일에 write 할게요. 무엇을? 안녕하세요를. 자, 파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까요? 파일 닫았죠? 닫았으니까 보겠습니다. hello.txt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됐죠? 옆으로 들어왔어요. 옆으로. write가 hello 여기까지를 딱 써준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줄이 안 바뀌어요. 그 뒤로 이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write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어서 글자들이 써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가 거기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또 write를 하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또 뭔가가 내용이 써지고 끝에 가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write는 자동으로 줄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write는 자동으로 줄을 바꿔주지 않아요. 네. 이해되시죠? write 메소드는요. write 메소드는 아규먼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문자열을 써준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문자열을 써준다. 그리고 숫자를 리턴하기는 해요. 몇 개의 캐릭터가 write가 됐는지라고 하는 그 숫자를 써준대요. 리턴을 해준대요. 근데 리턴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몇 글자가 써졌느냐 이거 별로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리턴 값은 우리가 저장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리턴 하긴 하는데. 자, 그럼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문장을 쓴 다음에 줄을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줄바꿈을 넣고 싶은 거예요. 줄바꿈.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줄바꿈이라고 하는 특수기호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프린트 함수 쓸 때. 네, 어떤 분이 프린트 함수를 생각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프린트 함수를 사용할 때 줄바꿈이라고 하는 특수기호를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백슬래시. 문자열 안에 백슬래시가 들어가면 이거는 백슬래시 자체를 문자열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특별한 용도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여기까지가 요렇게까지가 하나의 특수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escape 문자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new, n 이거는 뭐냐면 new line이란 뜻이에요. 이게 줄바꿈이에요. 이런 거 몇 개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백슬래시로 시작하는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T, 탭.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백슬래시 n이나 백슬래시 t나 그런 특수 기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hello까지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넣어주겠다? 요거는 줄바꿈 넣어주겠다. 여기서 줄바꿈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줄바꿈을 넣었어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똑같은 파일을 write 모드로 열고 있어요. 그리고 write를 했어요. 아까 기억나시죠? 한 줄로 쭉 옆으로 써져 있었던 거. 근데 write 한 다음에 close를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썼던 문장 어떻게 됐어요? 아까 처음에 제일 위에 hello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까지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지워져 버렸죠? 이게 write 모드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write 모드로 오픈을 해버리면은요. 기존에 있는 내용은 싹 다 지워져 버려요. 그리고 첫 번째 줄부터 다시 write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write 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기존에 파일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 내용이 다 지워져 버리는 게 write 모드예요. write 모드.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write가 어떻게 write가 됐는지를 보시면 hello까지를 딱 썼어요. 그죠? 백슬래시 n 이게 의미하는 게 줄바꿈이에요. 줄바꿈. 줄바꿈. 줄바꿈이란 얘기는 뭐냐면 커서가 그 다음 줄에 가서 대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입력하기 위해서 뭔가를 입력하기 위해서 커서가 그 다음 줄에 가서 대기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write를 실행하게 되면 write가 여기에 이렇게 writ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끝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기서도 끝에 줄바꿈 new line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커서가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이 파일을 계속해서 write를 하게 되면 어디다? 여기에다 써지는 거예요. 여기에다. 네, 이해되십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파일 사용하시는 거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오픈한다, write 한다, 클로즈 한다. 중요한 거는 클로즈.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